마키무라 시오리는 메이드 카페 격전지구에 있는 비교적 레벨이 높은 메이드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 밝은 성격에 예쁜 것까지 도와 반년 정도 만에 시오리는 인기 넘버원의 메이드가 되었다. 다만 최근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 그건 지난달경부터 가게에 오기 시작한 픽시라는 이름의 손님에 대한 것이다. 픽시상 오늘도 오려나? 아, 싫다. 우울한 얼굴에 시오리를 놀리듯 선배 메이드인 미즈키가 픽시의 흉내를 내면서 안경을 위로 치켜 올리는 신용을 한다. 픽시는 항상 금이 간 안경을 쓰고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릴 때마다 재빨리 올리는 것이다. 그는 가게에 온 그날부터 시오리의 광팬이 되어 시오리 블로그에도 하루에 몇 번이나 글을 남기고 있다. 그리고 매일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 가게에 오는 것이다. 프로 인형사라는 것 말고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직접 만든 시오리짱 인형을 테이블에 놔두고 있다. 오셨어요, 주인님?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다른 한 사람, 릴이라는 메이드가 올 예정이었지만 나오지를 않아 둘이 꾸려나가야 한다. 가능하면 너무 붐비지 않기를 바라는 둘의 생각과는 달리 가게를 열자마자 주인님들의 자리 뺏기 전쟁이 시작됐다. 이 가게에는 점심시간 한정으로 3회의 미니 스테이지가 있어 스테이지에 좀 더 가까운 자리에 앉지 못하면 패자가 되는 것이다. 주인님, 똑바로 줄을 서주셔야 해요. 야, 너희들 시오리짱이 똑바로 줄 서라잖아. 규칙은 지켜라 좀. 규칙을 제대로 지키는 파와 일부 과격파들로 인해 개점 때는 대개 이런 모양새가 되어버린다. 미즈키는 그런 상태를 내심 즐기는 쪽이라 그다지 심각하게 주의도 주지 않고 손님들 유도 등은 시오리에게 맡기고 있다. 이윽고 안정된 상태에서 첫 번째 스테이지가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때 평소보다 빨리 픽시가 찾아온 것이다. 다녀오셨어요, 주인님? 시오리는 픽시를 제일 뒷좌석으로 안내했다. 그것 말고는 빈자리가 없었기 때문. 서울이짱 오늘도 예쁘네. 감사드립니다. 그 대화에 다른 테이블에서 음습한 냉소가 울려 퍼진다. 픽시는 겸연쩍은 듯 안경을 쓱 올렸다. 재밌게 계시다 가세요, 픽시님. 시오리짱. 이 가게에서 손님이 주인님이 아니고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엄청나게 영예로운 일이다. 픽시는 금방이라도 울어버릴 것만 같았다. 어떤 그룹에도 속하지 않은 픽시는 이벤트 때에도 어디 낄 데도 없는 것 같아 아까와 같은 냉소도 지금 시작된 건 아닌 것이다. 그런 그를 시오리는 입으로는 짜증을 내면서도 내심 신경 쓰고 있었다. 블로그에서도 굳이 그의 글에 대해서만 제일 먼저 답글을 달거나 일기에서 그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등 시오리 나름의 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시오리의 태도가 오히려 픽시의 입장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 자신은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있잖아, 시오리. 픽시상 일인데 너무 특별 취급하는 거 아니야? 패점 후 미즈키는 걱정스러운 말투로 그렇게 말했다. 응? 나 특별 취급할 생각 같은 건 없는데? 시오리는 워낙 성격이 좋으니까 모를지도 모르는데 시오리 팬 중에 엄청 과격한 사람들 많잖아. 설마 시오리에게 무슨 짓을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픽시상이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럴 리가. 생각지도 못한 충고를 받고 말았다. 미즈키의 말대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쪽이 좋을까?
시오리는 아파트로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 픽시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 하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서 정신을 차렸다. 욕실은 현관 바로 옆이라 마치 욕실 문을 두드리는 듯한 착각에 빠져 시오리는 작은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깜짝이야. 누구지? 이런 시간에? 저렇게 크게 두드리면서. 몸에 목욕 타월을 두르고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거기에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말도 안 돼. 점장님? 정확히는 전 점장이다. 그는 직원인 사오리를 좋아하게 되어 스토커 행위를 반복해 결국 점장에서 잘렸다. 점장이 잘린다는 얘긴 들어본 적이 없어 한동안 그쪽 인터넷 게시판에서 화제가 되었다. 그 점장 A는 지금도 시오리를 포기하지 않고 과격파 팬이 되어 한 주에 2번은 가게에 찾아오고 있다. 시오리, 어떻게 된 거야? 그런 놈을 이름으로 부르다니. 돌아가 주세요. 경찰 부르겠어요? 문 너머에다 대답하자 A는 오히려 문을 발로 차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픽시를 이름으로 불렀던 게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다. 부탁드릴게요. 제발 돌아가 주세요. 용서 못해, 시오리. 나는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자식 죽여버리겠어. 그 뒤로도 A는 반드시 없애버리겠다고 계속해서 고함을 질러대 사오리가 경찰에 전화하자 그제서야 돌아갔다. 다음날 점심시간이 지나서도 픽시가 나타나지 않아 시오리는 걱정하고 있었다. 블로그에 답글도 없다. 다녀오셨어요, 주인님? 시오리는 문 쪽으로 뛰어갔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늦게 픽시가 왔던 것이다. 왼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목발을 짚고 있다. 주인님, 그거 걱정하지 마. 살짝 넘어졌어. 목발을 짚고 있으면서도 시오리짱 인형을 능숙하게 옆구리에 끼고 있다. 설마 A의 짓은 아닐까? 시오리의 가슴에 불안이 스쳐갔다. 지난밤 A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렇구나. 오늘 스테이지는 끝난 건가? 어쩔 수 없지. 내가 지각을 했으니. 그럼 픽시상을 위한 특별 무대 한 번 더 할게요. 잠깐, 시오리. 그건 안 돼. 미즈키짱이 안 한다면 저 혼자라도 할게요. 시오리. 미즈키는 마지못해 승낙하고 4번째 스테이지가 시작되었다. 다른 손님들은 기뻐하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표정을 짓고 있다. 다음 날부터 픽시는 갑자기 가게에 오지 않게 되었다. 어쩌면 특별 취급을 고맙기는 하지만 난처하게 느낀 건 아닐까. 시오리는 불안했지만 픽시를 기다릴 수밖에는 없었다. 재활 훈련으로 통원을 해야만 한다고 들어서 그게 바빠서 못 오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인형관계에 밝은 다른 메이드가 말해준 건데 픽시의 인형사로서의 솜씨는 엄청난 것 같다는 것. 유명한 제작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개인전까지 열고 있다고 한다. 일이 바쁠 시기일지도 모른다. 픽시가 가게에 오지 않게 되고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밤 시오리가 일을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가니 집 앞에 박스가 1개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미심쩍은 듯 그 자리에서 열어보자 안에서 두툼한 유리상자에 담긴 인형이 나왔다. 그것은 픽시가 소중히 여기던 시오리짱 인형이었다. 안에는 편지가 같이 들어있었고 거기에는 픽시로 생각되는 글이 적혀 있었다. 시오리짱에게 놀라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 인형은 꼭 시오리짱이 가지고 있길 바랍니다.
계속 부끄러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만 내 얘기를 들어주겠어요? 나는 어릴 때부터 가족이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왕따도 자주 당했고 친구도 없어 항상 홀로 인형과 놀았습니다. 그런 생활은 어른이 되어서도 변함이 없었고 인형만 만들고 인형하고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가게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시오리짱의 모습을 보고 이 세상에 이런 인형같이 예쁜 사람이 있을 수 있나 하고 진심으로 감동해 시오리짱을 좋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나 전단지를 나눠주는 시오리짱 옆을 지나가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던 나에게 시오리짱은 어느 날 전단지를 내게 줬습니다. 그때 정말 한순간 스친 시오리짱의 손이 너무 따뜻해서 그 순간은 내 일생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가게에 가는 게 너무 용기가 필요해서 나는 몇 번이나 가게 앞까지 갔다가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회사도 몇 번이나 쉬게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겨우 가게에 들어갈 수 있었던 나에게 시오리짱은 따뜻한 미소를 돌려주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상냥하게 대해줘 정말 고맙습니다. 시오리짱, 나는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실은 그 네 번째 스테이지 이후로 오른다리도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가게에는 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겨우 조금 나아져서 오늘은 시오리짱 집 앞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 가게에는 갈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언제까지나 시오리짱을 지켜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이 인형을 선물합니다. 도청기 같은 건 절대로 넣지 않았습니다. 걱정할 거라고 생각해 두꺼운 유리 케이스에 넣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시오리짱의 뒤를 밟아 몰래 집까지 갔던 적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뿐입니다. 그것 말고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청기는 정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기분이 나쁘다면 내겐 슬프지만 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진심으로 언제까지나 시오리짱을 지켜볼 겁니다. 다시 만날 날까지. 픽시가. 시오리는 눈시울이 뜨거워진 느낌으로 그 유리 상자를 꼭 껴안았다. 집안 테이블에 장식하고 천천히 그 인형을 살펴보니 다시 한번 그 완성도에 놀랐다. 지금까지는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매끄러운 상아색 피부와 윤기 있는 머리카락, 촉촉한 눈동자 모두가 살아있는 것 같다. 픽시상에 마음이 담겨있어. 인형을 향해 미소 지으며 시오리는 다음 날부터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날 가게에 나가자 미즈키와 다른 하나의 메이드가 시오리 얼굴을 보며 창백해졌다. 대체 무슨 일인지. 안녕. 시오리, 너 신문 안 봤어? 말하지 말자, 미즈키짱. 우리도 아까 인터넷 뉴스를 알게 된 거니까. 왜 그러는데? 무슨 일이야? 두 사람의 수중에는 조간신문이 있었고 시오리는 그 열린 페이지에 눈을 향했다. 거기에는 키다 하루이코 34세 지인 남성에게 찔려 사망,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 그 이상은 읽을 수가 없었다. 키다 하루이코의 이름 옆에는 둥근 원한에 픽시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다. 범인은 A였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뭐야? 거짓말이지? 거짓말. 왜? 어째서? 시오리! 쓰러질 뻔한 시오리를 미즈키가 부축할 때 거칠게 가게의 문이 열리고 몇 명의 형사가 들어왔다. 조사를 위해 석까지 동행해달라는 것이었지만
시오리가 망연자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안정을 찾을 때까지 가게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래서 키다 씨는 아무래도 어젯밤에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그 수법이 워낙 잔악해서 말이에요. 온몸을 찔러대서 이봐! 거리낌 없는 젊은 형사를 제압하고 나이든 형사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아가씨를 둘러싼 사건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A의 진술에 의하면 키다 씨는 처음에 왼쪽 다리가 부러졌고 다시는 아가씨 근처에 얼씬도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만나러 갔다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도 부러뜨린 거죠. 여기부터가 잔인한 건데 키다 씨의 두 눈을 도려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눈에 대해서는 A는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데요. 발견된 사체에는 두 눈알이 모두 없었습니다. 시오리는 순식간에 가게를 뛰쳐나왔다. 아파트 계단을 단숨에 뛰어 올라가 집으로 들어갔다. 지난밤 테이블 위에 놔두었던 인형 앞에 주저앉자 시오리는 쏟아지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정말로 나를 지켜봐주는 거네? 앞으로도 계속